자, 영어에 정답이 있다, 정답이 없다. 여러분 생각에 정답이 있다면 누가 정답을 말했을까요? 자, 정답. 이미 정답을 알지만 또는 실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은 뭡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문법책이나 아니면 단어 암기가 아니겠어요? 단어 암기를 통해서 또는 문법을 통해서 문장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또 듣기와 회화까지 그 생각을 대부분 하고 계실 거예요. 또 누구는 그런 말 하죠. 영작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걸 검증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정답을 알겠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 묻고 싶은 게 누가 정답을 말했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말했는가? 혹시 영작이 답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유튜버는 아니십니까? 또는 대학 일개 교수가 아닐까요? 또는 문법이나 단어 암기라는 것도 결국 여러 강사들의 그냥 떠도는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그 역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부처나 예수나 공자, 맹자 이 사람들은 거의 2000년도 넘은 분들이죠. 이분들의 말씀이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변함없이 흠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5천년 전에도 전쟁을 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또한 전쟁을 지지하는 인간들도 있죠. 원숭이들도 침팬지들도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고 할 이유도 없는데도 우리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원숭이도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2000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도 통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발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 다시 말해 진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뛰어넘는 거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인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인문학은 결국 아직도 이들의 이름이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가 되는 거죠. 회자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 바로 전쟁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나 과학은 그러하지 않죠. 해라 말하는 게 없어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도 좋아 오케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지동설 이후에 여러분 혹시 천동설을 주장하거나 체계적이고 설명했던 사람들 이름조차 기억하십니까? 아예 배우지 않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름이라도 알아요. 근데 천동설 누가 주장했지만 아무도 몰라요. 지동설 알죠? 갈릴리오 갈릴레이 또는 뭐 코페르니쿠스 뭐 이런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은 이렇게 우리한테 하라 마라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전진하고 그 검증하고 정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문학은 정답을 향해서 가고 있지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한마디로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5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수형이라고 하는 이런 형벌은 거의 없어졌죠. 일부 나라에서 태형은 존재하지만 전 세계 선진국은 거의 교수형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만 봐더라도 굉장히 진일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과학은 정말 300년, 400년 안에 엄청난 발전이 이뤘고 그들은 계속 증거를 쌓아가고 있고 계속 발전해가고 있어요.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젠. 영어의 문법과 암기에 의존한 방식은 과거 없는 게 아니에요. 라틴 학습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1000년도 넘은 방식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이들이 사랑받고 있는 것은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학처럼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하듯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계속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과거에 돌고 도는 것을 계속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진보하지 못하는 증거가 뭘까요? 왜 천년 전에 했던 것을 계속하는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결국 한 발짝도 못 나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바로 노암 촌스키죠. 이분이 틀렸던 맞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을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전에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 또 갈릴레오적인 사고의 전환이었던 게 전에는 인지 능력으로만 봤어요. 한마디로 이제 암기와 우리 인지 능력으로만 모든 걸 영어를 봤단 말이에요. 언어를. 근데 이분이 나오고 나서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말해서 그래요. 그럴 만도 하죠. 아니 그러면 언어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가 부를만 했던 것도 혁명이었던 거죠. 전에는 학습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습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DNA 유전적인 거에 어떠한 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정적 시기라는 것도 있었죠. 결정적 시기란 말도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 과학적으로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과학 증거는 아직은 없어요. 부분 공격은 하지만 그것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70년간. 자, 그래서 그에 맞게 몰입교육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곤 있어요. 몰입교육이 바로 노암 촌스키 이론을 받아들였다 봐야 돼요. 몰입교육은 뭘 가르치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유학을 갔어요. 초등학교 때.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하나씩 가르쳐 줄까요? 이거는 A라는 뜻은 뭐고 스튜던트는 학생이라는 뜻이야 라는 거 안 가르쳐줘요.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데 이 학생들은 반드시 배워요. 재밌는 거죠. 그래서 노암 촌스키도 교실에서 언어는 가르칠 수 없다고 했고 저는 그것에 동의하며 그러면 강사로서 가장 좋은 차선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만든 게 제 강의들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느냐?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독해와 그 다음에 듣기는 혼자 가능해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겠죠.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전화통화든 저는 전화통화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이에요. 아직까지 검증할 게 많습니다. 화상도 마찬가지예요. 화상이다 전화는 검증할 게 많아요. 챗 GPT도 과연 이게 우리 언어학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는 아직까지는 검증해 봐야 되지만 노암의 이야기도 인간은 또 다른 것들이 있다. 이챗 GPT나 전화나 화상으로 이게 대변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전화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한다면 전화하면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뭔가가 있는 거죠. 옆에 누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언어의 뇌가 작동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근데 화상은 어때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건데 보이지만 누가 옆에 있다는 생각은 안 들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은 좀 더 가봐야 될 게 많아요. 자, 딴 데 빠졌습니다. 다시 가죠. 물론 이것이 나온 지는 노암 촌스키가 나온 70년 가까이 되거든요. 거의 1950 몇 년인가 나왔는데 근데 아직도 라틴어 교육을 하는 분이 대다수인 점은 인간의 동물적 감각 때문일 거예요. 인간의 동물적 감각은 아직 올바른 것을 판단하기에 거부감이 있거든요. 지금도 서른의 원숭이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도 여전히 뭔가 동물적 감각으로 선택하기가 꺼림직하죠. 뉴턴의 만유인력이 담긴 책도 모교인 캠브리지 대학에서 50년인가 70년인가 대략 요 정도예요. 이후에나 가르쳤던 것에 비하면 늦은 편도 아니에요. 현대에 와서 50년 70년 지났는데 그래도 이것을 꽤 받아들여서 몰입교육을 하고 있어요. 뉴턴의 만유인력은 모교에서도 안 가르쳤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뉴턴의 만유인력이 딱 나왔을 때 와 이런 것이 있나? 이제부터 바로 가르쳐야지 그럴 것 같지만 시대는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털없는 원숭이인 우리 인간은 이것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만유인력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는요 보여야 되는데 자, 왜 역사가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영어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다음 얘기 해보죠. The first and the most interesting branch of general knowledge is history. 첫 번째로 가장 흥미로운 어떤 general, 포괄적인, 보편적 지식의 한 가지가 바로 역사다. It gives a view of all events, all ages, and is itself a system of knowledge of past. 자, 그 역사는 어떠한 견해, 모든 이벤트들에 대한 모든 시대에서의 이벤트들에 대한 어떤 시각을 줘요. 그래서 그 자체로 물론 지식의 과거에 대한 지식의 한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the most instructive because it teaches the result of experience of all previous generation. 가장 교훈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바로 결과. 그 경험의 결과. 모든 이전 세대들의 경험의 결과를 가르치기 때문이죠. In addition, history can provide a firm foundation for history of the literature, philosophy, economics, science, and business, all of which are better understood when placed in their historical context. 게다가 역사는 확고한 기초를 마련해줘요. 바로 문학 연구를 위한, 철학을 위한 경제, 과학, 비즈니스, 그리고 언어. 영어로 할게요. 우린 영어까지. 모든 이런 것들이 보다 잘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될 수 있어요. 그 역사적인 맥락에 놓여졌을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아, 철학이, 과학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자기를 부정해야 하면서 발전했거든요. For this reason, history is said to be excellent base on which to build a broader education, acquire an informed way of thinking about and looking at the world. 이러한 이유로 역사라는 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엑설런트한 탁월한 베이스, 우리가 말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뭘 짓습니까? 보다 폭넓은 교육을 구축하고, 그리고 informed way, 정보로서 판단하는, 그죠? 정보에 기초한 방법을 생각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정보에 기초한 방식으로 하는 걸, 그리고 생각하고 보는 걸 획득했다는 거죠. 그 취에서 in short, 줄여서 간단히 말해서 without the general knowledge of history, no one can properly claim to be considered intelligent. 만약 이 보편적 지식, 역사에 대한 보편적 지식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적절하게 주장할 수 없어요. 아, 인텔리전트라고 생각되던데 인텔리전트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능으로,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의 역사, 철학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 영어의 역사 볼까요? 또 언어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가까이 가고 있지 답을 우리가 찾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현재로는 노암 촘스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직까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또 누군가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방식으로 뒤집어 엎는 사람이 나온다 모를까? 아직까진 그래요. 그게 바로 노멀 사이언스라고 하죠.